네, 그럼 지금부터 4월 27일 화요일 코로나19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유미 방역통제관이 서울시 코로나19 발생 현안 및 주요 조치사항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 박유미입니다. 4월 27일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코로나19 발생 현황입니다. 4월 27일 0시 기준 서울시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116명이 늘어서 총 37,126명입니다. 4월 26일 기준 검사 건수는 39,711건이며 25일 검사 건수 19,880건 대비 당일 확진자 수 116명으로 양성률은 0.6%입니다. 임시선별검사소 26개를 운영하여 현재 총 165만 982건을 검사하였고 양성은 4,851건이며 26일 확진자는 14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116명은 집단 감염 20명, 병원 및 요양시설 3명, 확진자 접촉 52명, 감염 경로 조사 중 41명이었습니다. 주요 집단 감염은 서울시 소재 댄스 연습실 관련 3명, 서울시 소재 직장 관련 3명, 서초구 소재 실내 체육시설 관련 1명, 강북구 지인 모임 관련 1명, 광진구 음식점 및 노원구 어린이집 관련 1명 등입니다. 4월 26일 기준 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40.1%이고 서울시는 39.8%입니다. 서울시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총 217개이고 사용 중인 병상은 55개로 입원 가능한 병상은 162개입니다. 서울시 및 자치구 생활치료센터는 14개소 총 2,454개 병상이며 사용 중인 병상은 1,248개로 병상 가동률은 49.1%입니다. 즉시 입원 가능한 병상은 861개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소재 댄스 연습실 관련 발생 현황입니다. 서울시 소재 댄스 연습실 수강생 1명이 20일 최초 확진 후 25일까지 23명, 26일에 4명이 추가 확진되어 관련 확진자는 총 28명입니다. 이 중 서울시 확진자는 18명입니다. 26일 확진자는 수강생 2명, 지인 1명, 타시도 1명이었습니다. 접촉자를 포함해서 총 735명에 대해 검사하였고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27명, 음성 376명, 나머지는 검사 중입니다. 역학조사에서 해당 연습실들은 댄스 강습을 하는 곳으로 밀폐되어 자외선 환기가 어렵고 비말 발생이 많은 격렬한 댄스를 함께 오랜 기간 연습하며 감염이 전파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수강생들은 대부분 여러 연습실을 다니면서 연습을 하고 있었고 역시 강사들도 여러 연습실을 같이 출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초 확진자로부터 수강생과 강사, 지인에 전파되고 강사가 출강한 다른 연습실로 추가 전파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댄스, 무용학원, 그리고 이런 연습실에서는 출입자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습 시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 거리두기, 주기적인 환기, 개인 물품 사용 등 감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약 960만 명 거주 인구수 대비 4월 27일 0시 기준 총 37만 9,120명에 대해 1차 접종을 하여 3.9%,
1차 접종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21,910명에 대해서는 2차 접종을 실시하여 0.2%를 완료하였습니다. 4월 1일부터 시행한 7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1차 접종은 20.8%이고 2차는 1.2%였습니다. 노인시설의 입소자, 이용자 및 종사자는 1차 접종은 70.6%, 2차는 5% 진행하였습니다. 4월 19일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장애인, 노인 돌봄 종사자, 항공승무원은 45,083명이 접종받아 접종률은 53.7%입니다. 또 20일부터 시행한 소방, 경찰 등 사회 필수 인력의 1차 접종은 9.8%가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신고 사례는 26일 신규로는 72건이고 누적으로는 2,115건으로 접종자의 0.5%에 해당합니다. 이상 반응 신고 사례 중 98.4%가 근육통, 두통, 발열 등 경증 사례였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예방접종에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접종 대상자는 건강 상태 등 다양한 이유로 접종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접종센터에 미리 알려주셔서 백신 낭비 최소화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특별방역관리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특별방역관리 주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시민이 몰리는 시설과 방역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경찰청과 함께 노래 연습장에 대해 특별 현장 점검을 벌여서 도우미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하는 변칙 영업과 이로 인해 출입자 명부 미작성, 음식물 섭취 등으로 이어지는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이태원, 홍대 등 유흥시설이 밀집한 7개 번화가는 서울시, 자치구, 경찰, 합동점검반이 점검을 하여 방역수칙 위반 없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집합금지, 과태료 및 경고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봄철 이용객이 급증한 청계천과 한강공원 등 야외시설은 취식, 음주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천은 시민이 많이 모이는 청계광장에서 황학교 구간을 중심으로 관할 한 4개 구청과 함께 주 야간 집중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회 이상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한 조치도 함께 할 계획입니다. 주요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에 대한 특별 점검도 5월 1일부터 2주간 주말마다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식약처가 조건부 허가한 자가검사키트의 시범 도입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산밀 환경인 콜센터와 서울복합물류센터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 도입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5월 중에는 가능하다면은 이 시범 사업하는 업체를 선정을 하여서 시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 투자기관, 출연기관 등 공공부문 방역 지침도 강화해서 공직사회가 방역 강화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방역 지침을 마련하고 불시에 점검하는 등 이행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무 지침을 강화하여 업무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친목에 의한 식사나 모임은 금지하도록 하고 대면 회의는 연기하거나 영상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민 업무 지장이 없는
부서에서는 3분의 1 수준으로 재택근무제를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과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접종 이후에도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은 계속적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등교, 출근,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하지 마시고 즉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지켜주시고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에서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기자단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브리핑 현장에 참석한 기자분들 질문을 먼저 받고 이어서 온라인으로 받은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은 손을 들어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시스 하정민 기자님. 네, 뉴시스 하정민 기자라고 합니다. 마포구에서 김어준 씨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 처분을 안 한 거를 서울시에서 이제 그 행정처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제보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된 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좀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궁금해서 그 부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마포구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처분을 내린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이제 서울시로 제기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판단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에 관련되어진 부분은 지금 이제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을 드린 상태이고 지금 김어준 씨의 7인 이상 이제 사적 모임에 관련되어져서는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되어져서 법무부와 그다음 질병청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에 관련되어져서 이 업무가 기본적으로 자치사무인지 아니면은 이거 자체가 국가위임 사무인지에 따라서 서울시 자체에서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이제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저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이제 조만간 질병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신다는 의견을 어저께 받은 상황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문이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받은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박태우 기자입니다. 식약처가 키트를 약국 온라인에서 판매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민간 기업도 아닌 물류센터나 콜센터에 키트를 사주는 것이 적절한지 서울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키트 시범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시범 사업에서 얻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적은 무엇이며 그 목적 달성의 척도는 무엇으로 상정하고 있고 그 목적이 달성될 경우 이어지는 본 사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자가검사 키트가 초기에 도입될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 검사를 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부담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든 선제 발견을 통해서 확진자를 빨리 찾아내야 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가검사 키트가 특히 해외 여러 나라에서 이제 선진적인 모습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입을 하겠다고 얘기가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확진자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에서 의료진들의 부담이 높은 상황을 고려해서 그런 두 가지를 고려해서 확진자를 선제적으로 발견해서 집단 감염을 예방하겠다는 목적으로 시작이 되어졌고 이번 시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가검사 키트에 대해서 정식 허가가 나온 상황이 아니라 지금 식약처에서 3개월간 조건부 허가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정식 허가가 나오진 않은 상황이지만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시범적으로 서울시가 이제 운영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가검사 키트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제 조건부 허가가 나왔을 때 이 자가 검사 키트에 관련되어져서 활용 대상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또 운영을 해보면서 명확한 좀 기준 같은 거,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시범 사업을 통해서 그리고 정부와 같이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기준을 마련하는 그 기회가 시범 사업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좀 만들어 보고자 하고요. 결국은 어떻게 됐든 지역에 퍼져 있는 감염자 자체를 빨리 이 검사를 통해서 빨리 찾아내서 감염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것이 여기 목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 효과성에 관련되어진 부분 그리고 사용하는 기준이라든지 방법 같은 것들이 나온다면은 향후 민간 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확산할 때 그 기준으로서 저희들이 제공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가 검사 키트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고위험 시설, 산밀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고위험 시설이면 인 곳에서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검사가 가능한 곳이고 그리고 또 업체라든지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조건을 좀 잘 충족되어지는 곳을 우선적으로 시범 사업을 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한번 도출해 보고자 저희들이 진행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 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그 조건에 맞는 곳을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해 나갈 거고요. 결정은 아마 이번 주 내로 최종적인 결정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고 난 다음에 시범 사업이 끝난다면은 이 비용에 관련되어져서 지속적으로 서울시가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관련되어진 민간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부담을 해 나가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기준과 방향을 잡겠다는 그런 취지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의 시범 사업이 고위험 시설에서 관련되어진 의심되어지는 확진자를 조기에 많이 발견해서 서울시 코로나 확산을 조금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동아일보 이청아 기자 질문입니다. 콜센터, 물류센터 등의 검사키트 시범 도입 시 비용은 서울시 측에서 부담하는 건지요? 시범 운영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잡고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두 곳에 관련되어져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3개월의 조건부 허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은 3개월 이내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주 2회 정도의 검사를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실국 본부 회의 자체가 오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정이 되어 있는 회의를 하게 되면은 그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올 것 같고 또 관련되어진 협회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이제 협회와의 협력 체계도 같이 동원하면서 사업이 곧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송민혜 수호통역사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